마케터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 인공지능 예,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어. 뭐 교수님이 워낙에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에이, 그리고 밤새도록 응? 공부하시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을 핍니다. 응? 아유 전혀 어, 전혀 어. 거의 12월 초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네 이제 한 달 만에 뭐 거의 뭐 1,000만? 예. 그리고 뭐 그쵸 두 달 만에 거의 뭐 이제 뭐 1억을 찍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그 충격이었던 예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정말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피커 인공지능 그 AI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록 이제 우리가 말로 대화를 스피커로 나눈 건 아니지만, 예 비록 이제 채팅 방식이긴 했지만, 그 응답하는 게 뭐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예 이게 진짜 사람이 한다고 해도 야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그때 그쵸 그 비유를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586 펜티엄 PC가 나오면서 예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를 못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PC를. 왜? 예 예 체감 속도가 더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음 GPT한테는 똑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네 3.5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대화의 그 기술,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그 능력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진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 왔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아까 이제 헛소리 하는 거, 예 환각 증세라고 그러죠. 막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해놓고 뻔뻔하게 버티는 거, 뭐 그쵸 이런 것만 이제 조금 더 음 기술적으로 더 이제 추가 학습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그쵸 적어질 거라고 보이고, 예 말하는 기법은 지금도 사람이라고 해도 뭐 안 믿을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쵸 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기계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다. 근데 저는 그거를 역으로 예.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어떤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처럼 인간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기계다 생각하니까 기계인 거지. 아마 기계라는 걸 안 알려주고 대화시키면요, 그 예, 몰라요. 그리고 요새 책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GPT 책 예, 내는 분들이 상당수의 그 내용을 그 GPT한테 의뢰를 예,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쵸, 그리고 군데군데 자기가 쓴 거랑 섞어놔요. 그쵸, 그리고 찾아보라고 그래. 못 음, 찾아요. 예. 여기에 그쵸, 뭐 200페이지 책 써놓고 나서 뭐 여기 두 페이지 두 패러그래프가 예, GPT가 대신 쓴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찾아보라고 그러거든요. 못 못 찾죠. 찾아요.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 어저께 소책자를 한번 써봤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일주일 걸렸던 게 어제 한 하루 만에 다 써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책자도 이게 그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편제, 책의 차례를 목차를 구성하는 능력만 있으면, 예, 뭐 전체 목차 잡아줘 한 다음에 이제 그쵸, 하나씩 잘 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챕터 1에 일 항목, 소주제 1항목이라서 지금부터 상수를 해봐. 그러면은 쭉쭉쭉 쓰니까. 목차 자체도 뭐 예, 챗GPT한테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이런 목차를 잡아줘 그러면 싹 잡아주니까 그렇죠. 뭐 예, 편제를 하는 것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거, 예,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도 그 조금 뭐랄까 이제 관점의 변화도 또 얘가 너무 잘하잖아요. 막 예,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봐, 저런 관점에서 얘기해봐. 그쵸. 하다못해 마케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뭐죠, 수압 분석을 해봐, 포피 분석을 해봐, 예, 스래시 분석을 해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 천재, 천재. 예, 그러니까 이 변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 응용, 그다음에 재해석, 예,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좀 써놓고 나서 야 이거 너무 딱딱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좀 그렇겠죠. 소프트하게 써봐, 그러면 바로 바꿔줘. 야 이거 어린애들이 볼 거니까 거의 동화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또 바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게 워낙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내는 건 정말 그 귀신처럼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그 모디파이 능력, 그러니까 응용하거나 모방하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은 인간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처음에 착각했던 게 음. 아무리 인공지능이지만 인간의 창의성만큼은 절대 못 쫓아온다. 그리고 안심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도 그랬죠. 그 아트 영역은 인간의 정말 그 이게 창의력이 그 독자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AI가 어떻게 쫓아오고 그랬잖아요, 사실. 네, 특히 미술 분야 아니면 음악 분야 어떻게 영상. 지가 흉내를 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요. 텍스트에서 이제 전면화되긴 했지만 지금 뭐 지금 그 이미지 생성 기능들이나 그다음에 그 그림 생성 기능들 뭐 이제 동영상까지 놀랍죠. 지금 동영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 AI 생성 AI 등장으로 인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눈에 띄게 지금 퇴출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한 두어 가지 나오는데 예, 저기 광고 대행사에서 그 행사. 블로그 작성 대행해 그렇죠. 줬던 글 사람들, 쓰는 사람들, 예. 라이터죠. 그리고 여기 책 표지 디자인 하시는 디자이너들 가장 먼저 지금 깨지고 디자이너. 있답니다, 지금. 예, 예. 음, 왜냐면 이거 책 표지 디자인 한 장 하는데 보통 한 150, 200 정도 받거든요. 보통 조금 네, 약간 수준 있는 그렇죠. 분들한테 맡기면. 근데 이거 목차 쫙 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요거 네, 괜찮은 거 저기 책 표지 한번 그 디자인 해봐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그 의도에 맞춰서 텍스트에 그렇죠. 있는 키워드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냐 KBS에서 무슨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작가들이 전문 예, 작가들이 그 GPT한테 물어가면서 이제 그 예, 도움을 받아가지고 SF 소설을 하나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7명의 작가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그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책 표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GPT한테 맡겨가지고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한 방에 뭔가 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무난해. 너무 음, 모범생 스타일이야. 너무 평범해. 그리고 똑같이 음,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그냥 조합을 해놔가지고 좋아버렸어. 진짜 뭔가 딱 한눈에 딱 꽂히는 그건 안 보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맞다. 저게 어떻게 보면 음, 이제 GPT가 못하는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면 음, 과장을 못하니까 얘는. 예, 그렇죠. 예. 있는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 기발한 사고는 할 수 있지만 정도 이상의 과장을 하는 건 그렇죠. 되게 이게 제어를 받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대목이 그 살인을 다룬 대목이 보통 나오잖아요, 예, 책에는. 예, 뭐 폭력물도 그렇고, 뭐 SF물도 그렇고, 이 보통 살인이 안 들어가는 소설이 없잖아요, 예, 대부분. 예. 인간의 가장 극단적 형태를 표현하는 그 구조니까. 그 구조를 지가 없애버린대. 그렇죠. 살인에 대한 묘사,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지가 그 제목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쓴대요. 그럼 그렇죠. 무슨 재미가 있어? GPT가 그런 제약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다 GPT 스스로가 그거를 먼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 그 당연히 사람들한테 있죠. 나쁜 얘기를 하거나 욕을 예, 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에 반하는 걸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 공격 때문에 이게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후처리, 강화학습에 의해 가지고 다 차단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하는 이야기 그 뭐죠? 그 원본 그러니까 이 후처리 하기 전에 이 예. GPT가 직접 그 일차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요 가관이래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다 일차적으로. 이거 뭐냐 마지막 아, 필터링이죠. 필터했구나. 예,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대목이 있으면 요건 안 되니까 요렇게 응답해라고 이미 그 예, 뭐냐 후처리 프로그래밍화 된 쪽을 갖다 뱉어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냥 그런 끄덕끄덕하지 원래 처음 그 1차 이 뭐죠 산출물로 나온 거를 그대로 갖다 내보내면요 예, 황당할 거예요 아직도. 예. 그만큼 그, 지금 많이 음, 후처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 정도면 대화가 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예, 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될지 몰라도 5배 이상의 생산성 뭐 증대. 생산성도 예. 그렇고, 보는 눈도 그렇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깊어졌어요. 음,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검색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 실제로 예전 같으면 이제 그 검색하고 난 다음에 보통 키워드 위주로 나열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쵸. 조사, 뭐 물음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 예, 보통 뭐 부산 어디 맛집, 뭐 불고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만 던져가지고 어차피 조사 넣어봐야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조합해가지고 그냥 지가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은
맥락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 넣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어 조사 넣고 목적어 조사 넣고 다 넣게 되잖아요. 그 물음표로 할 건지 명령형으로 할 건지 예, 그때그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검색하던 방식이 일단 문장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 목적어 그다음에 맥락을 또 줘야만 얘가 더 정확하게 그 내가 정확하게 답을 원하는 값을 하니까. 내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죠? 그 수식어 네,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그 표현 방식 뭐 몇 자 이내로 해줘 예, 아니면 무슨 뭐 표로 그려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예, 그 지시문들을 거의 추가해서 넣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그래야지. 설령 그 결과물로 구글에서 그 보여주는 그쪽 결과물을 내가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키워드 입력 방식 자체가 이미 GPT 스타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두 바뀌었죠. 번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문장 구조 형식으로 대화를 하듯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니까 검색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GPT는 지가 알아서 그 대화에 맞는 값을 또 뿜어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구글 검색과 GPT 검색이 그 같은 창에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오히려 그 GPT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지죠. 예. 굳이 구글 검색을 이렇게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냥 GPT 검색으로 좀 몇 가지 더 되물어보고 추가로 예,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그 비율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약간 GPT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6대 4 정도? 음. 음, 꼭 필요한 정보 있을 때만 이제 저기 그 예, 구글 검색 결과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네, 검색은 그런 것 같아요. 검색은 물론 이제 이메일로 뭐 이렇게 정보가 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읽어보게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예 새로운 걸 찾으려고 들어가는 검색 행동은 거의 6대 4 정도까지 지금 GPT 방식으로 질문 대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불과 딱 한 분기밖에 안 지난 건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게 되고 퇴출당하죠. 예. 화이트 칼라에 10% 남기고 다 퇴출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음, 상당수는 영향을 받겠죠. 그거는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사람들의 직업 구조라든가 일자리라는 거는 그 하루아침에 뭐 만들어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서 사실 그 어쨌든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해야만 이제 자기의 그 생존에 필요한 네, 그런 그 먹거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도 지금 딸내미 그 졸업하고 2년째 지금 취업 준비 취준생인데 예, 사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드니까 계속 그 트라이만 그냥 몇 년씩 반복하고 네,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일자리 자체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거지, 사실. 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음, 어쨌든 그것도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지식 근로자로 그 하는 노동이 거의 전체 노동의 이제 절반 이상인데 지금 그렇죠. 화이트 칼라라고는 네, 그 화이트 칼라층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떤 지식 가공 사업 혹은 네, 특히나 더 단순 어떤 리서치, 서치 뭐 이런 영역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그 라이팅이라든가, 보조로 뭔가를 작업하는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것들 요런 거는 뭐 극단적으로는 막 80% 90%까지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4, 50% 정도는 정말 대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어린 게 그렇죠. 느낌으로 봐서. 그러면 사실 그게 지금 당장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충격 정도로 심리적 충격 정도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고하고 있는 뭐 코파일럿 이게 네, 이제 코파일럿. 정말 MS 오피스에 이제 뭐 직접 장착이 돼가지고 실제로 잘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한다든가 하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한 1인 생산성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가 이제 검증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코파일럿 잘 쓰는 아이는 네, 그동안에 엑셀 작업이 됐든 파워포인트 작업이 됐든 남들이 하던 거에 비해서 거의 뭐 서너 배 잘하면 뭐 네다섯 배도 빨라지더라. 만약 이런 네, 게 이제 그 증빙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딱 그거를 네다섯 배를 그렇죠.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단 그 뒤처지기 시작할 거고요. 네, 아예 그거를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은 아예 이제 음, 앞으로 이력서도 못 내밀 거예요. 찬스가 예, 없죠. 네. 예. 회사 그 무슨 이렇게 그 뭐죠? 채용 그 음, 구직자란에 분명히 뭐 꼭 무슨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까지는 아닐지라도 예, 적어도 챗 GPT에 대해서 활용, 어떻게 쓰실 줄 아나요? 뭐 이 정도 기본 음, 정도 기본기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무조건 물어볼 거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챗 GPT가 뭐예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서류 음, 탈락이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챗GPT의 그 프롬프트 사용법은 그 적어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이력서를 써내야 되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냥 네, 기본기로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죠. 면접 과정에서 GPT의 그 대화 스킬 예, 요거를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음, 만약 제가 앞으로 면접위원이 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예, 엑셀을 그 코파일럿으로 다룰 때 어느 정도 지금 그 활용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저것까지 갈 거예요. 그 파이썬의 코딩 정도를 지금 GPT가 짜내고 있기 때문에 예, 코딩까지. 지금 이제 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는 이미 예, 그냥 이제 지금 뭐 자동으로 만드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너 파이썬으로 뭐 이러이러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그 음, 코드를 GPT한테 명령해가지고 짜낼 수 있어? 어, 프로그래머들뿐만 아니라 예, 예, 일반 다른 직종에서도 예, 꼭 그렇게 그렇죠. IT 직종이 아닌 쪽에서도 이런 정도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 음, 교육이 다시 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취업에 그 이렇게 채용 면접관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 예, 토익, 토플 뭐 몇 점 이상 안 받으면 취업 그 이거 이력서 못 냈듯이 이제 GPT 그 뭐 처리 역량 몇 급, 뭐 처리 기사 자격증 뭐 보유 여부와 몇 급 이상 정도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채용 과정에서 서류 탈락에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저 생각에는 1년 이내에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자,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중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공인들 어떡하죠? 개인 근데 전 사업자들. 상공인들은 오히려 그런 걸 예, 걱정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조금 공부해서 그 자기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쪽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측면도 많은 것 있죠. 같아요. 어차피 예,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들의 이게 그 몸으로 때우는 그 장사, 소위 네, 말하는 비즈니스 쪽은 그렇게 쉽게 대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음, 당장 이게 뭐 노동자에 의해서 대체되게 뭐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 잘만 쓰면 뭐 예, 하다못해 이제 뭐 광고 카피를 쓴다든가 우리 그죠 랜딩 페이지 하나를 새로 네, 만든다든가 하다못해 음,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 한 장을 새로 좀 조립해 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상품 이미지로 갖다 쓴다든가 만약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조금만 그렇죠. 공부하면 예,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굉장한 찬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가 영상을 얼마나 어려운 만든다든가 일인데. 예, 랜딩 페이지 뭐 자동화. 근데 요즘은 뭐 AI가 다 도와주니까 예. 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예, 거의 옛날 토익 기본 800점 기본 뭐 이랬던 거가 예, 챗 GTP 사용 그 뭐 자격 막 1000점 만점이라면 800 기본 뭐 이런 식의 그 가이드라인이 하나 새로 생길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이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뭐 아니면 쇼핑몰 운영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예, 오히려 그동안에 막 그 카피 쓰느라고 막 골머리 앓고 광고 카피 쓰느라고 막 뭐 해보지 못했던 것들 뭐 매번 뭐 블로그 써가지고 혹은 SNS에 막 무슨 포스팅 해가지고 예, 그 이웃 맺고 막 이런 일에 쓰는 거에 어쨌든 그 이 넘사벽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그쵸. 정말 좋은 지금 그 비서를 하나 음, 예, 음, 챙겨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조금만 감각 있게 이용을 잘 하시면 네. 그동안의 그 고민으로부터는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실행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공부해야죠. 공부 그렇죠. 안 하고 공부 많이 해야죠. 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자, GPT한테 말만 하면 뭐 다 될 것처럼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너, 공부 안 하면 여기 우리도 똑같은 문장 하나를 쓰려고 해도 예, 주어, 동사, 수어가 순서가 맞아야지 문장이 제대로 구성이 되듯이 그쵸. 카피 하나 쓰는 거 무슨 뭐 블로그 한 편 쓰는 것도 다 그 자기의 그 뭐죠 아이템에 따라서 넣어야 예, 되는 키워드가 있고 그걸 구성시켜야 되는 어떤 그 명령어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쵸. 안 배우면 못하죠. 공부해야지 그쵸. 하죠. 본인이 아는 만큼 챗GPT가 응답을 해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엑셀 쓰면 뭐 계산이나 무슨 뭐 그래프 그리고 자료 정리하고 뭐 이거 한다는 다 알아요. 예, 근데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음, 파워포인트 잘만 만들면 막뭐 이게 좋게 우리 거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 도움되고 하는 거 다 알아. 예, 근데 파워포인트 제대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그쵸. 자체가 얼마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혹은 음, 문서 얼마나 잘 쓰는지가 하나의 경쟁력의 어떤 그 요소가 되듯이 그쵸. 이번에 챗GPT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런 툴의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지식을 끌어내고 응용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는 정말 좋은 그 그쵸. 파워풀한 도구인데 툴인데 이것도 공부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엑셀 못 쓰고 파워포인트 못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네. 마케팅 한 25년? 네. 제 인생에서 뭐 죽기 전에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요. 좋죠, 그래요. 이렇게까지 빨리 인간과 대화를 말을 섞을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1시에도 저랑 네. 톡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거네요. 요새 이거 팁을 하나 보여드릴까? 제가 예, 요새 저도 거의 뭐 제가 이거 GPT를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뭐 인공지능을 업삼아서 공부를 했던 입장도 아니고 예, 또 여기에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예. 마케터잖아요, 그냥. 그쵸. 마케팅만 거의 20년을 해온 입장에서 이런 도구가 주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쵸.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라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화면 좀 잠깐 공유해 드리면 AI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음, 필독, 필청 음, 강추 사이트. 유튜브. 예, 그래서 딱 유튜브 쪽에 5개. 예.